한국 정부의 또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구태연 테크앤로 대표님께서 G20 재무장관 회의와 한국 정부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 마지막 세션인데요. 굉장히 청중들의 열기가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 많은 언론의 관심, 그리고 이 블록체인 산업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었는데요. 7월 말에 규제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언론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결국 암호화폐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AML에 대해서만 논의를 좀 하고 말았기 때문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일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상당히 좀 오해이고요. 실제 오해이고,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초점을 좀 한국의 이쪽 산업에 또 정부 각계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진행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혹시 진행되게 될 정부의 또 국회의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정확한 글로벌 상황 판단을 기초로 해서 입법 논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 3월 달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잘 아시는 G20 회의가 다시 한번 같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된 관심사들을 좀 실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나서 발표된 공식 문헌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럼 G20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이 크립토 커런시 또는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실제로 주된 관심사는 AML입니다. AML은 크립토 산업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크립토 산업을 금지하거나 불법적으로 볼 거라면은 물론 AML도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금지적인 규제를 많이 도입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가 움직임이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를 한번 살펴보죠. 이때 회의의 요지는 어떤 규제에 대한 조치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나 암호화폐의 위험성 검토해야 된다. 이때만 해도 아직 암호화폐라는 용어,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런시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커런시로 불리우던 것들이,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들이 국가들이 화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화나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그렇죠. 세금을 걷지 못하는 일을 국가가 왜 스스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민간이 만든 민간 통화, 민간 토큰에 대해서 국가가 화폐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화폐 시스템을 거의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이 민간 디지털 에셋 또는 크립토 커런시의 안전성이 국가화폐 시스템의 안전성을 능가해서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이를 국가가 채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통화로 채용하는 겁니다. 법을 개정할 겁니다. 현 단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논의를 할 때 이걸 국가가 인정한 법정화폐로 인정할 것이냐는 논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은 아주 쉽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 세금 거둘 수 없는 일을 국가가 하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그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도 크립토 비트코인을 발표한 논문에서 이걸 국가가 통화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이 다양한 발전 방향을 미처 예측을 못했는지 크립토 커런시라는 용어를 쓴 것이 많은 오해의 출발이었고요.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 에셋으로 표기를 해서 이때 이제 재무장관들이 각 나라에서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굉장히 먼 입장이죠. 우리도 G20 회의의 일원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재무장관도 참석해서 다 보고 들었을 텐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까지 별도로 자산 규정안을 마련하자라는 게 그 다음 논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화면이 너무 밝아서 이 빛이 잘 찍히질 않네요. 세 번째 화살표 두 번째 줄에 보면 별도의 자산 규정안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 규정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제 성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감하고 글로벌에 사용하는 레귤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인식 차이인데요. 우리는 규제라고 하면 금지를 연상합니다. 정부가 어떤 규제를 만든다면 되게 민간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금지적인 조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통제적인 규제를 많이 가져왔고, 지금도 규제하면 인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규제하면 금지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벌한 영어의 레귤레이션은 금지라는 뜻을 당연히 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허가해주는, 룰을 잡아주는 것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축구 경기의 규칙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의 규칙을 금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규칙 없는 운동 경기를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거는 동네 축구죠. 레귤레이션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fair and just, 공평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지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을 이제 합의를 이룬 것이고요. 그 목적은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자금 세탁, 테러리스트 등 여러 가지 목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암호 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는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FATA라는 재무대책 특별위원회, 이것은 종래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것을 바로 이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자라는 것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뒤로 이 논의를 이어서 계속 해나갔는데요. IO, SCO, FATF, 좀 전에 말씀한 FSB, 각 기구들의 이름은 밑에 적어놨고요.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안정위원회, 이런 곳들이 구체적인 논의들을 진행했는데, 주로 이제 내용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서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총회에서는 IOSCO는 가상통화 및 IOC에 대해서 획일적인 정책 공고 대신 각국이 정리해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총회를 연 FATF는 6월달에 가상통화, 암호자산, 크립토 에셋이라는 용어를 병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가이던스들 같은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위원 보고서를 G20 회원국에 제출하겠다라는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총회 6월달에는 FSB가 이제 우리로서는 좀 놀라운 입장을 발표했는데, 가상 통화가 금융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시각과는 굉장히 반대인 거죠. 다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악용할 우려는 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7월 18일 FSB는 이 G20 회의 열리기 직전에 열렸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AML을 위한 모니터링 규제 프레임워크를 연구했고요. 모니터링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용했을 때 어떤 글로벌한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식 발표문인데요. 3월달에 암호자산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효율성 및 포괄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도 참석한 회의의 공식 발표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국내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암호자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말씀드린 소비자, 투자자 보호, 시장의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호자산은 기존 정부화폐의 핵심 속성이 없다. 어떤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게, 이미 이 3월에도 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 크립토 에셋이라는 용어를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용어가 이제 더 바람직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화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크립토 커런시에게 자꾸 통화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자초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크립토 에셋에 이 지금 이미 호주 연방은행이 이제 월드뱅크랑 얘기해서 채권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는,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커런시라는 좁은 개념보다는 G20이 정확하게 이 본질을 선언하고 글로벌의 용어 정착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깨달았는데 앞으로 에셋이라는 용어를 쓰려고요.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뉴트럴하고 본질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FATF가 연관 기준을 적용하고 검토를 기대하고 세계적인 구현 촉구한다. 이건 그 금지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부작용을 통제하자는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게 바로 이런 암호 자산의 위험성을 감시해달라, 필요성에 대한 다국적 대응을 해달라. 근데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이것이 마치 이걸 규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관점으로는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자꾸 야기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국내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이러한 기조를 정확하게 좀 입체적으로 설명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은 회의라서 그런 것 같고, 또는 정부가 대표단으로 참석해 왔으면 공식 브리핑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자료를 내고 귀국 발표를 하실 텐데 그 자료에 이런 기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G20에서 계속 언제 규제책을 도입할지 그것에 언론이 관심에 집중하셨잖아요. 7월 달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냐면 이 회의는 이제 무역 문제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식 발표문에 언급은 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암호 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3월 달 얘기의 그냥 반복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준, 바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FATF에 요청했다. 결국 AML의 구축이 구체적인 우리의 관심사이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서 크립토 에셋이라는 용어를 5번 언급했고요. 통화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표, 두 번째 발표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를 그러면 G20이 부정한다, 크립토 에셋을 부정한다, 그리고 금지할 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 재무당국은 이거를 법화로 인정할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인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민간 경제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이걸 법정화폐로 인정할 이유는 없죠. 필요도 없고요, 아직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여전하고, 다만 주식 등을 대체할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언급들이 있죠. 그리고 역시 FATF가 10월까지 기준을 마련해라. 이게 그 공식 발표문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크립토 에셋들이 5번이나 언급돼서 이 용어를 이제 아주 확립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발표 자리에 쓰고, 이게 종래에 말하던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요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암호 자산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역시 금융 체계 및 광범위한 경제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암호 자산은 역시 문제를 발표한다. 역시 부정적인 측면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책임 있는 정부 당국들이 얘기해야죠. 암호 자산은 정부화폐의 속성을 지니지 않는, 정부화폐는 이제 다른 속성이 있다. 즉 법정화폐의 속성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화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글로벌 금융체계 안정성에 큰 위험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처럼 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야기한다는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질런트,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들 업데이트를 환영하고 다국적 협력을 해야 된다. FATF의 표준 이행과 관련한 3월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고 10월 달에 좀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얘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G20 회원국 중에 판매와 이용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 나라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인 것 같고요. 다만 인도는 최근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 허용하는 기준으로 변화하는 입법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 기업, 이 거래소 같은 중간한 인터미디어리 등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 등입니다. 잘 아시는 증권형 규제들을 가지고 있고 증권에 발행을 하게 되면 등록해야 된다든지 거래소가 돈 세탁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런 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입법이 없고요. 의심스러운 거래 STR 같은 것을 통보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남아공입니다. 그다음에 입법을 준비 중인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작년 9월달에 입법하겠다고 하고 사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입법을 안 하고 있죠. 항상 입법 준비 중인데 올해 1월에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신 다음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시질 않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입장이 불명확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금 ICO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난민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의 법제도에 의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사업하실 때 가장 심각한 거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을 가지게 하면은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라들, 입법 준비 중인 나라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온도 차이가 큰데 영국이 이 ICO에 긍정적이라는 건 다 아시죠. 영연방 국가들은 전부 ICO에 아주 긍정적인 법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포함이고요. 지브롤터, 몰타 이런 나라들은 아예 허용하자는 것을 명백히 하고 글로벌 ICO를 유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거래소에 대한 입법안을 최근에 초안을 발표했는데 말씀드린 일본 비슷한 거래소의 양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이지 금지하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온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중국, 인도 급의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나라가 한국인데 입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준비 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속에 사실은 괄호 열고 한국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다른 나라 G20 국가 중 나머지 16개 나라와 나머지 4나라로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구체적인 입장을 약간씩 설명했는데요. 미국도 사실 SEC가 증권형 ICO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언급을 해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의를 촉구하는 언행을 계속하지만 실제 ICO를 하기만 하면 다 잡아들인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성, 프로드 이미 명백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실하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연방 검찰과 함께 수사와 조사를 병행해서 기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예 전부 금지 이런 게 아니라 사안별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산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태도인데요. 미국은 기존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신중한 접근, 기다리고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법 처리를 하는 정책을 이어옴으로써 아시다시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많이 키워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선물상품위원회 위원장이 CFTC죠. CFTC 위원장이 그렇게 미 상원에서 말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SEC가 증권형 규제 ICO에 대해서 금지형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거래소 폐쇄 그리고 ICO 금지라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입장을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산업에서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개인 간 거래도 금지하면 됩니다. 마약 거래가 그렇잖아요. 마약 거래상의 도매상은 금지하고 소매는 허용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해서 일단 본질을 파악하고 국가가 대응체제를 갖출 때까지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잘 아시듯이 조만간 중국 정부가 이 거래소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자께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적어뒀습니다.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으로 일본의 FSA가 전향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왔고 지금 11개 회사가 운영 중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부가 절대 이 산업을 악으로 보거나 금지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도나 중국 정도의 나라가 이 산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FATF에 대해서 아까 G20이 계속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10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실 거고요. 이번 G20 회의 7월달 회의 직전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 놨는데요. 역시 앞으로 9월에 논의를 거쳐서 10월 G20 이전에 FATF의 기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돈 세탁 방지와 자금 세탁 방지라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방지라는 글로벌한 국가들의 목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 드리는데요. 시간상 좀 자료로 대체하고 요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의 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호자산의 오히려 가치를 선언한 일종의 가치 인정 선언문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고 다만 이 기술의 속성상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FATF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도 글로벌 국가들의 방침하고 같이 선택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입장인데요. 이런 것을 이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인 나라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내부의 공무원들은 이미 잘 알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암호자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 시장에 친화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이 암호자산의 발전 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바로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적절히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